정현의 스포츠. No problem. 화요일 저녁에는 이 두 분과 함께하고 있죠. 정 PD와 김 기자, 정현호 KBS 스포츠 PD, 일간 스포츠 김지한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배구 얘기부터 해볼게요. 김지한 기자 예상이 맞을지도 모르겠네요. 네, 여자부 정규리그 3위 팀 IBK 기업은행을 주목하라.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깨 힘이 지금 네, 조금 네. 힘을 제가 줬습니다. 예. 네, 1차전에서는 이제 흥국생명이 승리를 거뒀고 어제 2차전에서 IBK 기업은행이 흥국생명에게 3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현재 플레이오프 1승 1패 원점이 됐습니다. 자, 결론은 3차전에서 가려지게 됐는데 1차전을 흥국생명이 잡았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봤거든요. 네. 근데 2차전에서 1세트를 너무 허무하게 내주면서 어렵게 흘러갔어요. 저는 이제 중간부터 경기를 봤는데 세트 스코어를 보고 좀 눈을 의심하게 됐습니다. 예. 25대 6이더라고요. 예. 플레이오프 당연히 최저 득점 신기록이었고 김연경 선수만 2득점을 했고 외국인 선수인 브루나는 무려 0득점 그리고 이 아까 6점 중에서 그나마 상대의 범실로 3점을 냈을 정도니까 공격으로 낸 점수는 3점밖에 없는 거죠. 이후에 2세트도 무력하게 마찬가지였습니다. 25대 14였으니까 무려 11점이나 점수 차이가 났고요. 만약에 저는 이대로 경기가 끝났다면 3대 0으로 기업은행이 이겼으면 3차전에서 분위기가 앞서 나간 쪽은 기업은행이었을 것 같은데 3, 4세트 때 그나마 좀 흥국생명이 분위기를 만회한 것 같긴 했습니다. 네. 그 3, 4세트에 꽤 했기 때문에 초반 부진이 좀 아쉬웠을 것 같아요. 네, 흥국생명이 그나마 3세트에서 이 세터 김다솔 선수가 안정을 찾으면서 김연경 선수가 이 3세트에서 9득점을 기록을 했고 브루나도 조금 살아나면서 이 3세트에서 6득점을 기록을 했죠. 네. 그러면서 3세트를 흥국생명이 25대 20으로 잡아냈는데 4세트에서 이제 두수 접전 끝에 물론 패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흥국생명이 3세트 1, 2세트의 그 부진을 3세트에서 만회하고 4세트에서도 어느 정도 좀 그런 흐름을 이어갔던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이 최악의 상황을 피한 상태에서 이 3차전을 맞이할 수 있게 됐다. 흥국생명 입장에서는 그렇게 됐습니다. 패했지만 모든 선수를 비롯해서 김연경 선수도 진짜 열심히 뛰더라고요. 아, 그렇죠. 저는 특히 두 가지 장면이 좀 눈에 띄었어요. 이 4세트 17대 13으로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공이 빠져나갈 상황이 되니까 몸을 날리면서 누가 봐도 못 잡을 공인데 날려서 결국 디그를 했거든요. 네. 그렇게 이후에 3단 연결이 안 되긴 했지만 그 모습에서 좀 특이했던 게 1단 처리했던 이주아랑 2단 연결했던 이 김연경 선수 둘 다 웃으면서 디그를 합니다. 몸을 네. 날리면서. 그런 걸 보는 게 약간 이 흥국생명 현재 팀 분위기가 뭔가 즐기는 배구 이런 부분들이 좀 느껴져서 보기 좋았고 이후에 4세트 똑같은 4세트 18대 16 상황에서 블로킹을 하다가 이 김연경 선수가 손가락을 좀 삐었어요. 예.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내색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그 다음에 다시 또 그 삐었던 손가락으로 공격까지 성공시키고 세레머니까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팀의 리더는 조금 아프더라도 참고 가는 그런 정신력이 돋보이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앞서 그 1차전의 상황도 보면 김연경 선수가 이 왼손 공격을 시도했던 게 상당한 그렇죠, 화제를 그렇죠. 모았었죠. 맞아요. 네. 보통 이 배구에서는 본인의 어떤 주력 그런 어떤 손, 이 반대쪽 손으로 공격하는 것은 상당히 드문 일인데 굳이 쓸 이유가 없죠. 그렇죠. 네. 그랬는데 김연경 선수가 그만큼 이 센스가 돋보였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정작 이 경기가 끝난 다음에는 이 왼손으로 강하게 때려봤는데 운 좋게 들어갔다. 또 겸손까지 또 네. 드러낸 그런 모습이 또 인상적이었죠. 자, 하지만 2차전 승부가 결국 좀 허무하게 서브 범실로 끝났네요. 네, 굉장히 결정적이었죠. 25대 25 듀스인 상황에서 이 외국인 선수인 브루나 대신에 흥국생명은 2년 차인 박현주 선수를 원포인트 서버로 투입했는데 이 선수가 바로 서브 범실을 해버립니다. 공이 좀 많이 떴고 이후에 26대 25 상황에서 리시브가 흔들리면서 IBK 기업은행의 김주영에게 포인트를 허용했거든요. 그러면서 결국 IBK 기업은행이 승리를 가져가게 됐죠. 결과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프로 2년 차잖아요. 원포인트 네. 서버한테 부담이 너무 컸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박민희 감독도 경기 끝나고 나서 왜 이 박현주를 이제 선택을 했느냐 그거에 대한 이제 질문을 받았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그 타이밍에 서브를 맡기는 게 물론 박현주한테 부담이 되기는 했다. 그렇지만 브루나가 1, 2차전에서 중요할 때마다 서브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커버하면 박현주가 커버하면 어떨까 싶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경기 끝나고 나서도
이 웜업존에서 머리를 움켜쥐면서 맞아요. 자책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뭐 그러면서 또 브루나 선수가 또 위로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있었는데 이제 네. 박현주 선수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가장 이 승부처 네. 마지막 이 승부처에서 어떤 그런 실수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마음 아파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었습니다. 이 박현주 선수가 서브가 실제로 좋은 선수이긴 한데 그만큼 범실도 많은 선수예요. 이번 네. 시즌에 서브 에이스 성공률이 5.43% 이렇게 낮은 편은 아닌데 네. 범실률이 무려 20%에 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서브도 중요하지만 좀 안정적인 서브가 필요할 때는 보다 좀 안정적인 서브를 구사하는 이한비 선수나 김채원 선수를 기용하는 게 어땠을까 하는 좀 저는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이미 저기 선수 인스타라든가 이런 쪽에서 뭐 팬들이 테러를 하는 아하. 그런 좀 보기 안 좋은 모습들도 있었는데 사실 박현주 선수 혼자 실수한 것도 아닌데 이런 모습은 좀 지양을 해야겠다 그렇죠.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이게 근본적인 원인을 따지고 보면 브루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게 원인일 것 같아요. 브루나 선수가 올 시즌 정규 시즌 11경기에 출전해서 133점, 공격 성공률 31.28%, 네네. 조금 부족한 그런 어떤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렇죠.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도 19득점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공격 성공률 28.57%, 범실이 13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민희 감독도 여러 가지 고민을 했겠고요. 다만 브루나가 3, 4세트 때 네. 1세트보다는 조금 더 경기력이 올라온 그런 어떤 모습을 그렇죠. 보여줬거든요. 이 단기전 승부, 특히나 지금 현재 브루나가 이 아시아에서 처음 이 시즌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그런 낯선 환경에서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좀 브루나가 조금 더 분발해야 될 때 좀 맞습니다. 이렇게 경기력이 올라오지 않는 그런 모습은 이 박민희 감독에게는 계속해서 어떤 고민만 안기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자, 반면에 IBK 기업은행은 뭐 2차전에 그만큼 잘 준비해서 나온 경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 분위기를 전환하는 데 있어서 배구에서 가장 좋은 거는 이 서브 에이스랑 블로킹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 두 가지를 흥국생명을 압도했죠. 서브 에이스에서 9대2로 앞섰고 블로킹에서도 10개랑 6개로 차이가 났고 가장 결정적인 신의 한 수는 이 흔들렸던 조성화 세터를 대신해서 김학영 세터를 투입했던 용병술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앞서 이제 박현주 선수가 좀 부담감을 느꼈다면 반대로 IBK 신인급인 육서영 선수는 24대 23으로 세트 포인트를 내준 상황에서 과감하게 직선 공격을 성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직후에 교체 아웃이 됐는데 어우 살았다 이러면서 한숨 돌리면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역할을 맡기는 게 신인급 선수들에게는 적절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고 저는 그 숨은 MVP로 표승주 선수를 꼽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흥국생명 측에서 표승주를 집중적으로 서브로 공략하겠다 이렇게 천명을 한 상황에서 김주영이라든가 육서영의 레시브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디그를 무려 13개나 해내면서 거기다 또 공격도 16점이나 올렸잖아요. 앞으로 이제 3차전에서도 표승주 선수의 리시브가 계속 버텨준다면은 IBK 기업은행의 승산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차전에서 좀 부진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가 지금 현재도 부상을 안고서 뛰고 있고 네네. 그런데도 이 표승주 선수가 2차전에서 그런 보여준 모습을 3차전에서도 보여준다면 IBK 기업은행 입장에서는 훨씬 더 수월한 경기를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그렇죠. 보입니다. 네. 자, 플레이오프 이렇게 1대1 균형이 맞춰졌고 마지막 3차전에서 가려지게 될 텐데 내일이 최종전이죠? 네, 1차전에 패배를 했던 IBK 기업은행이 이제 2차전을 이제 따라 붙으면서 1승 1패가 됐죠. 네. 참고로 역대 이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패배한 팀이 챔피언 결정전에 올라간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IBK 기업은행 입장에서는 0%의 확률, 새로운 역사에 도전한다. 맞습니다. 뭐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겠고요. 반대로 흥국생명 입장에서는 2차전에 졌기 때문에 이 분위기를 바꾸는 그런 어떤 이 경기를 펼치면서 챔피언 결정전 진출을 도전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 3차전을 승리하기 위해서 네. 제일 관심이 가는 선수라든가 네. 뭔가 열쇠를 쥐고 있다고 표현할 만한 선수는 누가 될까요? 역시 흥국생명이 외국인 선수인 브루나일 것 같은데 이 김연경 선수는 사실 상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이 역할을 해줄 텐데 브루나 선수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아시아 배구가 처음이고 제가 보니까 이 스파이크 파워가 강력한 선수는 아니에요. 대신에 이 그 스파이크의 루트라든가 빈 공간을 좀 잘 활용하는 스타일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김다솔 세터와의 그 토스워크가 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 IBK 기업은행 역시 라자레바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한 선수인데 경기 전에 이제 2차전에서 김우재 감독을 상대로 내가 로테이션상 김연경 선수를 만나게 해달라. 네. 일부러 좀 정면 승부를 하고 싶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김하경 세터한테는 어택 라인 한 걸음 앞쪽에다가 공이 딱 거기에 정점에 뜨도록 올려달라.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예. 토스워크를 주문할 정도로 승부욕을 불태우고 있다고 하니까 이 두 외국인 선수가 좀 약간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 경기 많이 기대가 됩니다. 두 분 예상은 어떻습니까? 저는 일단 2차전에 뭐 라자레바라든가 뭐 표승주 선수까지 네. 상당히 좀 분위기가 올라온 IBK 기업은행이 지금 또 특히나 이 특정 선수에 의존하지 않는 그런 어떤 이 경기력도 상당히 돋보였거든요. 맞아요. 지금 흐름, 분위기 모든 면에서 이 IBK 기업은행이 조금 우세하지 않나. 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진짜요? 왜냐하면 마지막 그 3세트를 IBK 기업이 따냈다면 모르겠지만 흥국생명과 그 김연경의 분투가 왠지 그 흥국생명이 의미를 좀 줬을 것 같고 이 박현주 선수의 눈물을 보고서 언니들이 약간 그 뭉치지 않을까. 네. 더 이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흥국생명 언니들의 분투를 또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건 내일 경기는 그 절대 한쪽이 뭐 3대 0으로 그렇진 않을 끝나거나 것 그러지는 않을 것 음, 같습니다. 네네. 방송용으로 한 팀씩 나눠서 말씀하신 거 아니죠? 절대 전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플레이오프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고 GS 칼텍스가 챔피언 결정전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승부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이대로 가면은 사실 GS 칼텍스 입장에서는 정말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죠. 왜냐하면은 3차전까지 갔고 체력 소모도 상당하고 하지만 이번 플레이오프도 그렇고 그 전에 코보컵이나 정규리그 때도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변수들이 계속 이번 배구판도에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GS 칼텍스가 그렇게 쉽게 우승할 거라고 낙담하기는 또 어렵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자, 여자부를 짚어봤고 남자부 여전히 정규리그 일정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현재 대한항공이 승점 67점, 이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우리카드가 승점 58점, KB손해보험이 57점, 그리고 한국전력이 53점, OK금융그룹이 52점. 현재 2위부터 5위까지 현재 승점 차 6점 차에 불과하면서 현재 2위 그리고 3위 싸움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선두 대한항공은 여유가 있어 보여요. 그렇죠. 이제 최근에 3연승을 하면서 또 우승 초읽기에 들어갔는데 남은 3경기에서 이제 승점을 4점만 추가하면 됩니다. 이제 본배구를 대비할 때 된 것 같고 그 핵심에는 역시 요스바니 선수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KB, 한국전력, 삼성화재 상대로 모두 셧아웃 승리를 거두는 와중에 20점 이상을 거뒀기 때문에 본배구의 가수도 요스바니를 어떻게 막느냐, 반대로 대한항공은 요스바니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 부분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자, 2위 경쟁은 두 분 예상한 대로 우리카드가 조금 앞서 있습니다. 네, 지금 조금 전에 이 경기가 끝났죠. 아. 우리카드와 OK금융그룹 경기. 결국은 우리카드가 그러네요. 3대 0으로 완승을 거뒀습니다. 1세트 25대 21, 2, 3세트는 각각 25대 22로 우리카드가 모두 앞섰고요. 오늘 경기에서 알렉스 선수가 19득점, 나경복 선수가 12득점. 두 선수가 아주 또 이 쌍포가 또 이 맹위를 이제 떨쳤고요. 반대로 OK금융그룹은 김웅비 선수가 16득점, 펠리피에 선수가 15득점 분전했지만 조금 이 역부족이었던 그런 경기를 펼쳤습니다. 자, 오늘 경기 승리한 우리카드 경기 남은 수도 제일 많은 편이죠. 그렇죠. 모든 팀을 통틀어서 가장 적은 32경기만 소화를 한 상태인데 남은 팀들도 그렇게 만만한 팀들이 없어요. OK금융그룹, KB, 대한항공, 한국전력까지 전부 다 이제 상위권에 있는 팀들인데 특이하게도 우리카드가 그나마 이 상대 전적을 모두 우위를 똑같이 3승 2패를 점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그나마 조금 다행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승리를 거둠으로써 이 우리카드가 승점 61점이 됐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남은 경기에서 승점 2점을 추가하면 최소 2위 확보합니다. 아하. 네, 지금 7연승 행진 이어가면서 지금 이제 다른 어떤 이 팀들과의 이 순위 경쟁에서 훨씬 더 유리한 그런 어떤 이 고지를 받게 됐습니다. 남은 순위 경쟁에서 변수가 있다면 주전 선수들 부상이랑 복귀 여부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KB 같은 경우는 이제 세터인 황태기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을 했고 한국전력은 주포인 박철호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을 했습니다. 이 공백을 이제 현재 KB에서는 최익재 선수가 이제 메꾸고 있고 한전은 신인이죠. 이 얼굴 잘생긴 걸로 또 유명했던 임성진 선수의 활약이 좀 기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어서 배구에 이어 메이저리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쉬었다 올게요. 정 PD의 깊은 내공, 김 기자의 비하인드 스토리. 배구 이야기는 KBS 1라디오 스포츠에서. 배구 선수 출신 해설위원 저 한유미도 듣습니다. 정 PD와 김 기자,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어떤 스포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시간 정 PD와 김 기자 듣고 계십니다. 정현호 KBS 스포츠 PD, 일간 스포츠 김지한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메이저리그 차례인데
양현종 선수에게 기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텍사스 레인저스 호세 레클레르크가 부상으로 이탈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원래는 올해 마무리까지도 유력했던 핵심 우완 불펜이 호세 레클렉 선수가 이탈을 했고 팔꿈치 부상으로 사실 양현종 선수랑 같은 포지션은 아니죠. 네. 마무리라는 점에서는. 그러나 이 마무리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다른 불펜 투수가 자리를 이동할 경우 그 자리가 양현종 선수에게 주어진다는 점에서는 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양현종 선수한테는 충분히 유리하게 작용할 만한 이슈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레클레르크도 그렇고 또 다른 핵심 불펜 자원이 조나단 에르난데스도 현재 팔꿈치 부상으로 이탈을 해 있죠. 네. 그러면서 이제 텍사스 불펜진이 여러 가지로 참 이 난국에 빠진 그런 분위기인데요. 네. 뭐 다른 선수들도 이 시범 경기에 올라온 선수들을 보면 좀 부진한 경기력도 있고 네네. 반대로 이제 최근에 페이스가 양현종 선수가 좋기 때문에 네. 이런 어떤 이 모습들이 결과적으로는 양현종 선수의 어떤 가치를 조금 더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습 경기에서 좌타자들을 특히 양현종 선수가 잘 잡아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롱릴리프 역할도 가능하고 불펜으로 갈 경우에는 좌타자 상대로 스페셜리스트 역할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뭐 이제 메이저리그 콜업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선수 본인에게는 좋은 일인데 팀 측면에서 봤을 때는 텍사스 불펜 진짜 비상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유력 마무리 후보였던 르클럭에다가 조엘리 로드리게스 그리고 말씀하셨던 에르난데스까지 다 이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렇게 되다가는 이제 완전히 노장 중에 한 명인 이언 케네디라든가 맷 부시 이런 선수들까지도 마무리로 활용해야 될 상황인 것 같고 특히 이 새로 들어온 선수인 헌터 우드가 이번 캠프에서 7이닝 동안 삼진 14개 잡고 있거든요. 이 선수도 마무리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고 감독 입장에서 양현종 선수는 굉장히 좋은 카드예요. 왜냐하면은 마이너 메이저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옵션이 있고 거기다가 위사시에는 선발로도 소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감독 입장에서 이런 선수가 엔트리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지금처럼 양현종 선수가 인상적인 피칭을 쭉 보여줘야 될 텐데요. 네, 양현종 선수에 대해서 뭐 최근에 크리스 우드워드 감독도 구체적으로 양현종이 어떤 부분이 좋았다 네. 이렇게 또 언급을 했었죠. 현재 시범 경기에서 3경기에 나와서 6이닝 6피안타 8탈삼진 2실점 평균 자책점 3.00 아주 빼어난 그런 어떤 이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팬사이디드라는 이 매체가 이 양현종 선수에 대한 이 보도를 오늘 한 게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좋은 모습을 양현종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1+1 선발 자원이나 롱 릴리프로 이 개막 로스터에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확실히 양현종 선수가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보다는 지금 현재 이 미국 이 현지 언론 반응이라든가 매체 반응은 상당히 좋아진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자, 한편 김하성 선수는 좀처럼 살아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1할 때 타율이고 반면에 이 경쟁자인 크로네너스는 타율 3할 3푼 3리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 김하성 선수 최근 타격에 몇 가지 그 문제점들을 봤는데 네. 우선 왼발이 좀 많이 열리고 그러다 보니까 오른 무릎이 주저앉고 그러면서 변화구 대응이 안 된다. 이 모든 이유들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빠른 공에 대처하려고 너무 타이밍을 급하게 앞에 놓는 거죠. 근데 이제 과거에 일본인 타자들이 아무래도 좀 비교 대상이 되잖아요. 이와무라 선수가 있었고 스스고 선수가 있었거든요. 또 이제 이와무라 선수는 교타자로 전향을 한 케이스고 스스고는 자기의 스타일을 고수한 케이스였는데 저는 김하성 선수가 자기 스타일을 좀 고수했으면 해요. 왜냐하면은 당장 잘해주기 위해서 김하성 선수를 영입한 게 아니거든요. 마이너 메이저 오가면서 적응을 좀 해서 그 와중에 자기의 스윙과 툴에 대해서는 스카우터들이 충분히 믿음을 줬기 때문에 그런 적응력을 바탕으로 해서 거액을 받은 거기 때문에 김하성 선수는 모든 공을 잘 칠 필요 없다. 즉 실투만 잘 쳐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더 적응을 길게 가져가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나저나 어제 김하성이랑 오타니의 만남이 좀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어제 두 선수가 시범 경기에서 대결을 했고요. 결과적으로는 오타니의 판정승으로 네. 경기가 끝났습니다. 어제 김하성 선수 2회 말 첫 타석에서 우익수 직선타 그리고 4회 말 두 번째 타석에서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났고요. 반대로 오타니 선수는 어제 4이닝 동안 피안타 2개, 1실점, 탈삼진 5개의 호투를 했고요. 네. 타석에서도 아주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1회 초 선두 타자로 나와서 중전 안타, 3회 초에 볼넷, 5회 초 좌전 안타. 그러니까 2타수 2안타 100% 출루를 기록을 하면서 현재 시범 경기의 이 오타니 선수 타율이 무려 6할 3푼 6리. 엄청나게 지금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김하성 선수가 이번 주말쯤에 외야 수비도 소화할 거다 이런 얘기도 있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이저리그에 적응하는 데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김하성 선수가. 그런데 내야에서 지금 당장 김하성 선수에게 이런 저조한 타율에도 기회를 줄 만큼 샌디에이고가 여유 있는 팀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외야로 나가서 이제 타격에 기회를 좀 많이 주고 싶은,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샌디에이고가 최대한 많이 기회를 주려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외야 전향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선수 본인은 프로에서 외야 수비 해본 적 없지 않나요? 네, 본인이 그렇게 또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렇지만은 선수 본인이 또 앞으로 이제 메이저리그에 계속 이제 활약을 하려면 그렇죠. 그래도 이제 이런 어떤 이 계기를 통해서 이제 본인만의 뭔가 이제 툴을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게 좀 필요하겠고요. 네. 뭐 이제 팅글러 감독 입장에서도 내야 수비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수비 이제 시범 경기를 통해서 네. 이 외야수로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조금 이제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좀 괜찮은 수비를 펼쳐 본다면 이제 향후 이제 정규 시즌 들어갔었을 때도 이 활용 폭이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김광현 선수는 복귀가 임박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오늘 시뮬레이션 게임에 등판을 했는데 긍정적인 평가를 좀 받았다고 해요. 좋은 체인지업을 던졌고 슬라이더와 직구의 움직임도 좋았다. 뭐 약간 기복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공의 힘, 움직임 자체는 날카로웠다라고 이제 실트 감독이 긍정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이 페이스대로면은 다음에 이제 실전 등판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김광현 선수의 복귀도 기대가 되고요. 최지만 선수는 근데 개막전 출장이 어렵게 됐다고요. 네, 오늘 이 케빈 캐시 템파베이 감독의 이제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최지만이 무릎 부상으로 재활에 들어간 지 8일 정도 지났고 당초까지는 한 열흘 정도 예상을 했는데 현재로서는 이 개막전까지 준비가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 분위기로서는 이 최지만 선수의 이 개막전 합류가 조금 어려워진 그런 분위기 같습니다. 개막전 출장이 남다른 의미가 나름 있는데 좀 아쉽네요. 그렇죠. 2일날 마이애미 상대로 이제 개막전이 템파베이는 갔는데 상대 에이스인 샌디 알칸타라가 우한이기 때문에 선발 출장이 유력했거든요. 이렇게 합류해가지고 유일하게 지금 풀타임으로 나올 수 있는 선수가 최지만 선수일 텐데 흥행을 좀 주도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좀 안타깝긴 합니다. 네. 메이저리그 이슈들 마지막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토론토의 류현진 선수가 이제 어제 이 팀 연습 시뮬레이션 경기 아주 또 좋은 모습 보여줬죠. 네. 오늘 이 MLB.com에서 이 선정한 그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없어서는 안 되는 각 팀 선수 한 명에 이 토론토에서 류현진 선수가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뽑혔다. 그렇죠. 네, 저는 그렇게 이제 보여지는데요. MLB.com은 이 팀에 없으면 절대 안 되는 투수가 가장 다치기 쉬운 선수라는 점은 조금 두렵다. 하지만 류현진이 없으면 팀 마운드가 급격하게 헐거워질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재 류현진의 나이를 조금 고려하지만은 그래도 류현진의 현재 전력에서 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하다. 이렇게 지금 MLB.com이 평가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 뭐 다른 매체들에서도 이 류현진 선수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어떤 호평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네. 자랑스러운 한국인입니다. 네. 그 끝나기 전에 올림픽 얘기도 살짝 해보면 올림픽 관련해서 중요한 결정이 하나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제 도쿄올림픽이 해외 관중 없이 열릴 것 같아요. 사상 초유의 해외 무관중이 됐고 자원봉사자도 받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 관중은 들어오는 거죠? 지금 현재 관중 상황 없음 그리고 관중 50% 삭감 무관중 이렇게 세 가지 방안을 놓고 일본 정부와 이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현재 일본 현지 언론에서는 경기장 관중 수용 인원의 50%만 받는 방안을 중심으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싹 다 축소돼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이제 뭐 후원 기업이라든가 원래 대회 관계자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올림픽에 이제 초대되는 경우가 많은데 올해 해외에서 이제 입국하는 사람들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이제 올림픽 구경도 이제 쉽지 않겠죠. 올 초부터 일본 도쿄도 등에 긴급 사태 내려졌던 게 전면 해제가 됐습니다. 이것도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오는 25일부터 이 도쿄올림픽 성화봉송이 시작이 되거든요. 여기에 앞서서 조금 더 안정된 분위기에서 이 성화봉송 이벤트를 하려고 좀 이렇게 계획을 한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맞춰서 일본이 이제 긴급 사태를 푼 그런 어떤 모습을 보였는데 하지만은 지금도 일본에서는 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긴급사태 해제 후에도 이 코로나19가 재차 확산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다고 합니다. 참 여러 걱정 속에서 계속해서 올림픽 예선이나 국가대표 선발전 소식들도 이어지고 있는데 치러지게 된다면 정말 안전하게 좀 별탈 없이 잘 치러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이 이야기를 끝으로 정 PD와 김 기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호 KBS 스포츠 PD, 일간스포츠 김지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별일 없으면 꼭 좀 들어주세요. 김종현의 스포츠.